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성지은에 이어 고구마걸 최홍주 때문에 꽉 막히던 마우스 8회였습니다. 최홍주는 과거 한서준의 유인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혼자 입국하는 최홍주, 아니 어쩌면 박두석 팀장의 딸 박현수일지도 모르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정발음의 뇌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한서준이라는 게 밝혀졌죠. 뇌피셜이 맞아서 기분 좋은 것보다는 실제로 사형수가, 그것도 헤드헌터가 수술실에서 칼을 잡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니 역시 드라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암튼 정발은 말대로 하필 한서준이 천재 뇌신경외과의라서 가능했던 일이었네요. 실제로 뇌이식을 했는지 뇌신경만 건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꾸 성요한과 정발음의 기억이 혼재돼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 뇌이식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죠. 아마 드라마 후반 전까지는 계속 시청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장치로 사용될 것 같네요. 하긴 사이코패스 태아감별도 가상이니까요. 드라마에서 뇌이식은 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다 펜트하우스 수노킴 여사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현실에 기반한 심리 추적극의 재미는 옆집 드라마 괴물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마우스는 차원 다른 SF적 드라마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의혹이 생겼습니다. 근래에 벌어진 사건들의 범인은 정발음의 이삿짐을 날라주던 정석영 배우 우재필인 것으로 드러났죠. 아니,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직감과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고무치와 함께 범인을 좁혀가던 정발음은 애초에 우형철 변호사를 지목했죠. 그러나 알리바이가 있어서 제외됐는데요.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던 우 변호사의 아버지가 우재필이었고 우재필이 범인이라는 쐐기를 박아준 건 정발음이 오봉이 집을 찾으러 갔던 그 시각에 오봉이를 제압하려다 도망친 우재필을 정발음이 현장에서 잡는 바람에 그의 자백으로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재필은 거짓말을 했죠. 과거 헤드헌터로부터 도망치던 박두석 팀장의 딸 현수를 자신이 죽였다고 밝혔지만 이 자백을 듣던 최홍주가 왜 거짓말했냐며 묻는 장면이 나와서 우재필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자신의 아들 우형철 변호사겠죠. 사실 그동안 아버지가 사냥감을 묻어다 준 것이었고 사페 아들 우형철이 일을 냈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우영철 변호사는 어디서 본 듯 했는데요. 지난 회에 결혼을 앞둔 동구와 정발음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한 자문 변호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동구의 예비 신부에 대한 험담이 오가자 싸움을 말리기도 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동구의 말 많은 예비 신부가 당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했었는데 이번 회에서 우재필의 아들인 걸로 나오는 걸 보면 그가 뭔가 또 일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재필에게 박현수를 죽이지 않았으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말한 최홍주의 과거사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우재필과 최홍주 둘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우재필은 최홍주를 바라보며 설마 너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박두석의 아내가 우재필을 해치는 바람에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최홍주와 헤드헌터 한서준 뿐입니다. 설마 너라는 의미는 뭘까요? 설마 너가 박현수? 라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뇌피셜을 가동해 보겠습니다. 박두석 팀장의 딸 박현수의 시신은 한서준이 잡힌 후 나중에야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백골로 발견이 됐을 텐데요. 신문기사에 보면 현장에 있던 머리카락의 DNA로 박현수라는 게 밝혀진 걸로 나오는데 일부러 머리카락을 남겼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홍주가 한서준이 데려온 박두석 팀장의 딸이고 한서준은 그 아이를 유인책으로서 공범으로 만들어버려 오도가도 못하게 한 겁니다. 아빠는 형사인데 아이가 헤드헌터 공범이라고 하면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겠죠. 한서준은 현수를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쉽기 때문에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에겐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하려는 고약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백골로 발견된 아이는 다른 아이고 그 시신에 박현수의 머리카락을 넣어 죽은 것처럼 위장한 거죠. 한서준이 구치소에서 신문을 볼 때 박두석 팀장의 딸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면서 비웃는 모습도 잠시 나옵니다. 물론 다 큰 박현수, 지금의 최홍주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를 보고 왜 찾아가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최용주 입장에서는 헤드헌터의 공범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신분 세탁한 후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송수정 사건을 비롯한 헤드헌터의 여죄와 프레데터의 행각을 밝혀내는 일을 소명으로 살아왔고 현재 연관되어 벌어지는 사건들까지 이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풀어야 할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이는 누구일까? 그 아이를 묶었던 줄은 홍주가 묶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범인 우재필 또는 우형철이 어떻게 알고 매듭법을 범행에 사용했을까요? 우재필 역시 한서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다니는 봉사활동에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줬던 걸 보면 한서준의 비밀 수술실에서 영상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재필 역시 홍주처럼 한서준에게 약점이 잡힌 거죠. 바로 우재필의 아들 우형철이 어린 나이임에도 저지르는 짓을 한서준이 알게 됐거나 한서준에게 뇌수술을 받은 아들이 공격적 사페 성향을 갖도록 조종해왔던 게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걸 빌미로 우재필 역시 한서준의 도우미로 활용됐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홍주보다 먼저 돕고 있었을 겁니다. 박도석 팀장과 함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을 피해 박도석 팀장의 아이들을 유인할 수 있었겠죠. 매듭법은 우재필이 알려준 거고 어린 현수는 그걸 배워서 한서준이 유인해온 사람들을 묶었을 것 같습니다. 홍주는 갑자기 고무치 때문에 한서준이 잡혀버려서 그 아지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고 보육원 같은 곳에서 자라며 철저하게 신분을 속여온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우재필 사건은 그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돼버렸지만 그의 아들 우형철의 행각이 언젠가 드러나겠죠. 예리하게 변한 정발음이 우형철을 알아버렸고 최홍주도 우재필이 범인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을 테니 우형철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 마침 공조해야 할 고무치가 구치소에 들어갈 기회를 잡게 됐네요. 사페를 죽여 구치소로 들어가 한서준을 처단하겠다는 게 일생의 목표인 고무치가 맘먹고 우재필을 죽이려고 병실에 들어갔지만 이미 먼저 박 팀장의 아내가 손을 써버렸죠. 박 팀장도 상황을 인지했지만 고무치가 대신 잡혀서 복수해주겠다고 하자 그가 잡히도록 보내줍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내를 껴안고 오는 박도석 팀장. 한 번만 눈을 딱 감자던 안내상의 표정이 압권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서준이 수감된 구치소로 들어간 고무치와 한서준의 불꽃 튀는 만남과 대결.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 안에서 살인 미수 사건도 벌어졌으니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정발음이 고무치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진실을 알아내서 고무치를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치 입장에서 초를 칠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현재 정발음은 자신의 수술 집도의가 한서준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를 찾아가 성요한의 뇌를 집어넣었냐며 분노하는 엔딩을 보면 고무치가 복수하러 구치소에 들어간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치소 안팎으로 한서준의 과거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밝혀내는데 같이 힘을 모으지 않을까요? 뇌에 쥐가 나는 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